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제 성장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도마의 성장 모형이에요.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역설적이죠? 우리가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투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도마 모형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해답의 열쇠요? 바로 투자가 가진 두 개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경제를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아주 중요한 퍼즐을 우리 함께 맞춰보죠. 투자가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왼쪽을 보세요. 공장을 짓는다고 돈을 쓰잖아요. 그럼 그 돈 누군가의 소득이 되면서 수요를 만들어내죠. 근데 동시에 오른쪽처럼 공장이 다 지어지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물건을 쏟아내니까 공급 능력이 확 커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쓰는 힘, 즉 수요가 커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힘, 공급이 커지는 거네요. 와, 근데 이 둘 속도가 딱 맞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나겠는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이 수요와 공급 두 힘의 진과 속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바로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즐을 풀기 위해 도마가 뭘 했냐면요. 이 두 효과를 아주 정밀한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죠. 말하자면 경제 현상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먼저 수요 측면부터 한번 뜯어보죠. 이 방정식이 보여주는 건 투자가 소득을 얼마나 뻥튀기 시켜는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S는 뭐냐면 사람들이 번 돈에서 얼마나 저축하는지를 나타내는 저축 성향이에요. 아, 그럼 저 S분의 1? 이게 혹시 그 유명한 케인즈의 승수 맞나요? 사람들이 저축을 덜 할수록, 그러니까 S가 작을수록 투자 한 번 했을 때 돈이 더 많이 돌아서 소득이 막 몇 배로 늘어난다는 바로 그 개념이죠?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돈이 경제 전체를 몇 바퀴나 뱅글뱅글 도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투자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효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급 측면을 볼까요? 이 식은 아주 간단해요. 투자가 생산 능력, 그러니까 앞으로 물건을 얼마나 더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얼마나 늘려주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P는 새로운 자본, 예를 들면 새로 지은 공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물건을 뽑아내느냐, 즉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1원을 투자했을 때 생산 능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두 가지 효과 있죠? 투자가 만들어내는 수요와 공급. 경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두 가지가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이지 정확하게 똑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두 방정식을 갖다고 놓고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유일한 투자 증가율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수요 증가랑 공급 증가가 같아야 한다고 했죠?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옮기면 바로 2단계에 있는 저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 푹 튀어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 왼쪽 항이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고 오른쪽 항이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 이걸 같다고 놓은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이 우리한테 뭘 묻는 걸까요? 바로 이 등식을 만족시키려면 투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 3단계처럼 풀고 나면요, 정말 놀라운 결론 4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투자는 매년 PS라는 딱 정해진 비율로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복리로 계속해서 커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도마 모형의 가장 소름 돋는,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찾아낸 이 해답 있잖아요. 이건 그냥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구나 하는 단순한 설명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걸 피하려면 반드시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명령인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단 하나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는 다른 길도 아니고 오로지 이 지수곡선을 따라서만 움직여야 해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요. 잠시만요, 교수님. 이건 정말이지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느낌인데요. 그럼 만약에 현실 경제가 이 완벽한 경로를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도마의 모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면도날 균형, 즉 레이저's edge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 이 경로에서 아주 사소한 이탈이라도 딱 발생하는 그 순간 경제는 제자리로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더 큰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투자가 딱 정해진 양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그럼 왼쪽처럼 됩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물건 사줄 사람이 없으니 재고만 쌓이고 결국 실업에 경기 침체로 가는 거죠. 반대로 투자가 조금이라도 과하면요? 그럼 오른쪽입니다. 사람들 주머니엔 돈이 넘쳐나는데 정작 살 물건이 없어서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터지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이건 실업이냐 아니면 물가 폭등이냐,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와, 너무 비관적인데요? 현실 경제가 정말로 이렇게나 불안정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 비관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 그게 바로 이 모형의 심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 분석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투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얼굴을 가졌다. 둘째, 경제가 안정되려면 투자는 반드시 QS라는 단일한 성장률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그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끝없이 추락해버리는 면도날 균형. 결국 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완벽하게 정리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십 년 전에 나온 이 고전적인 모형의 경고, 경제는 면도날 위에 서 있다는 이 개념이 과연 지금 이렇게나 복잡해진 오늘날의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